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독하게 구는 겁니다. 연인, 가족,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더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또 그 사람들의 약점, 단점을 정말 서슴없이 지적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 분명히 있으시죠? 그러면서, 난 왜 이러지? 스스로 놀란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진 않지만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을 반추해 봤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러한 어떠한 심리학적인 딜레마를 조금 더 한번 깊이 이해해보고 나름대로 재미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러한 다짐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가까운 사람에게 더 독해지는 이유는요, 바로 자기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독하게 덤빈다, 그 얘기죠.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이유를 자기 보호 본능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더 많은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의존이 깊어질수록 상처받을 가능성도 당연히 커집니다.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자신을 더 어떻게 우위에 놓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모진 말과 행동을 팍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라, 너도 완벽하지 않잖아 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가 나의 거울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이 곧 내가 싫어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나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낄 때 상대가 게으른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비판적으로 내가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한 어떠한 그 꼬라지를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기대를 품습니다. 특히 내 옆에 있는 연인은 완벽한 이해자가 되어주길 원하죠. 그리고 가족은 무조건 내 편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비판으로 표현하죠. 네가 그럴 줄은 몰랐네. 무슨 사람이 어째 그렇네. 이러한 어떠한 상대방에 대한 실망을 비난과 비판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하지만 사실 이런 말 뒤에는 내가 너에게 기대한 만큼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라는 숨겨진 그 어떠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더 크고 깊게 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어적으로 변하고 상대의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내 감정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까운 사람을 향한 지적질, 약점을 지적받는 사람은 자존감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맞을까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은 상대의 방어 본능을 자극합니다. 너는 어떻길래 나에게 이런 말을 씨부리는 거야? 라면서 감정적인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계속된 비판은 감정적 피로를 쌓이게 만듭니다. 당연히 남녀 사이 관계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사랑보다는 불만이 가득 찬 관계로 변하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상대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왜 얘는 이렇게 행동할까? 내가 만약에 이런 개 같은 소리를 듣는다면 기분이 어땠을까?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줄이고 상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는 것이요. 그리고 비판 대신에 피드백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비판과 피드백의 차이는 단순해요. 비판은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냐? 이게 비판이고, 피드백은 이번 일은 조금 이렇게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피드백이에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은 문제를 지적하되 해결책과 함께 뭔가를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또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머릿속에 달고 사세요. 입에도 달고 사시고 늘 이 말의 냄새를 맡으면서 살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심리학자 존 고트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칭찬과 비판의 비율이 5대 1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5대 1. 칭찬 5, 비판 1. 다시 말하면 비판을 한 번 했다고 하면 최소 5번은 칭찬을 해야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평소에 쌓아둔 긍정적 감정이 비판의 충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칭찬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 플러스 감사함, 이것을 통해서 호감의 방패를 두텁게 만들어 두는 것이죠. 따라서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꼭 따라하십시오. 감정이 아닌 그 사람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는 왜 항상 이렇게 게으르냐, 이 게으름뱅이야, 이러한 말 대신 이번엔 조금 더 서두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하는 것이죠. 감정적인 비판 대신 아까 제가 이야기한 피드백을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칭찬을 한번 해보세요. 칭찬은 비판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다들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까운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이 관계를 해치게 놔두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한 비판을 넘어서서 이해와 공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더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